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전남도민과 공무원들은 뉴딜 사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을 전남도의 최대 뉴스로 꼽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12일 동안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8곳 선정과 일자리 1,800개 창출이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안국제공항 50만 돌파,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사업, 내년 예산안 7조 원 시대, 민선 7기 공식 출범 등이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 이후 과학 로켓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고흥군은 여러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큰 과학 로켓센터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역사적인 누리호 시험 발사가 성공한 이후 고흥이 전국적으로 부각되면서 고흥군은 우주항공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목하는 부분은 과학로켓센터 건립과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 특히 과학로켓센터는 발사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해 차세대 소형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까지 정부가 당초 계획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예산도 15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늘었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사업으로 산학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흥군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지금 과학로켓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민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국내 로켓 개발자들이 이런 고흥 지역에 모여서 이미 1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기획 보고서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이미 소형 과학로켓 개발과 시스템 개발 예산으로 국회에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젊고 유능한 이제 과학자들이 고흥에 많이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동인구가 이제 많이 이제 좋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군에는 굉장히 이득이 많을 거다. 고흥군은 앞으로 센터가 건립되면 주기적으로 고흥에서 과학로켓이 발사돼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의당이 전남도 의회 인권정책 변경 촉구 건의안 상정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도의회가 내놓은 건의안이 성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을 왜곡하고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의원들과 동의한 의원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건의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재 의장은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번 회기안에 건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글로벌 철강 산업 위기 속에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증대를 위한 설비 합리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6월부터 960억 원을 투자해 이 열연 공장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합리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제철소 이 열연 공장은 지난 1990년 가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누계 1억 1,800만 톤, 지구 둘레 105바퀴 상당의 열연 코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의 항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타협기구의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가 힘들어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역 택시 기사들이 모여 집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풀을 뭐하냐? 현재 도내에 등록된 택시들은 법인과 개인 택시를 합쳐 모두 6,600여 대. 이 가운데 등록 대수가 많은 순천에서도 수백여 명의 기사들이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동료 기사의 안타까운 분신으로 택시업계의 투쟁 의지가 강화되면서 카풀 서비스 도입의 전면 폐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부와 싸움을 해서 카풀이 퇴출될 때까지 강경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3차 집회를 앞두고 24시간 동맹 휴업이 예고됐지만 다행히 오후부터 관내 운행이 재개돼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타협기구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관계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카풀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정부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이견 속에 협상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에 지자체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직후 전남에서 10여 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창호법 시행 첫날 순천 6건, 여수 3건 등 모두 1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면허 취소가 7건, 면허 정지가 8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도 0.03%로 낮아져 강화됐습니다. 고흥군이 머무는 관광 고흥 실현을 위해 영남면 우주 발사 전망대 인근에 케이블카형 곤돌라와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군청 파령산홀에서 고흥 모노레일 설치 사업 투자 협약식을 갖고 2021년까지 384억 원을 투입해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 용암마을까지 3.4km 구간에 케이블카형 곤돌라와 모노레일 8인승 21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고흥 여수 연륙 연도교 개통을 대비해 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며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사업 예정지 인근의 미루마루길, 집트랙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의 주식회사와 일부 상인들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여수시는 아무런 행정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행정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시장 분쟁조정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여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수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를 시작한 주막 강진읍 사이제에 조선 후기 저작거리가 복원됐습니다. 다산의 실학 사상 모태가 된 저작거리는 청년 장터와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잡화점 등에 들어서 농어촌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으로 유배온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첫 밤을 보낸 주막 사이제입니다. 다산은 이후 4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6명의 제자를 길렀고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저술했습니다. 생각과 용모, 언어,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의미를 가진 사이제는 주막의 이름이 됐고 동문마을은 강진의 번화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쇠락한 원도심이 된 사이제 주변에 조선 후기 번화가인 저작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한옥과 초가 20여 동이 어우러진 저작거리에는 청년 상인을 유치하는 공방과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잡화점이 들어섰습니다. 첫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막인 사이제를 중심으로 들어선 한옥 숙박시설과 다산 강학당은 전통문화체험과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작거리에서는 내년 3월부터 조선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리 공연이 주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강진구는 저작거리를 조선시대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해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진의 원도심이 동문화 일족입니다. 그런데 이 원도심이 많이 쇠퇴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제 저작거리를 개장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동문화를 개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된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는 이번 주말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고흥 음식 인식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신선한 먹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뚜렷한 대표 음식이 없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외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고흥 음식 인식도와 상품화 방향 등에 대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대표 음식 개발과 보급, 브랜드 확립의 기초자료 작성은 물론 내년 2월 대표 음식 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1위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경기도 동두천이 95, 광주 광산구도 70마이크로그램 웃돌면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이 미세먼지는 주말인 내일까지도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이 찬바람이 부는 덕분에 대기질은 서서히 나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남부지방 쪽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남 산청의 가시거리가 6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안개는 낮 동안에도 연무와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로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0.6도, 전주는 1.5도, 부산은 8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부산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9도, 강릉은 1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